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박찬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로마에도 딱 들어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마는 고대 유적지이면서 최신 유행이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테마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나 유적지의 배경을 미리 알고 둘러본다면 둘러보는 즐거움과 감동도 배가 될 듯 싶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로마 이야기 가지고 나오신 정태남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콜로세움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좀 영화에서도 보고 한 장소이다 보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로마 역사를 하루로 본다면 콜로세움은 정오쯤 됩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오늘 그 개선문 얘기를 할 텐데요. 개선문 얘기는 아마 오후 해지기 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로마 건축을 만나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800여 년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로마. 우리는 로마 유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로마 기독교 역사를 증언하는 개선문은 왜 중고풍으로 구성됐고 베드로 대성당은 120여 년 만에 완성됐을까? 개선문과 베드로 대성당의 탄생 배경을 알아본다. 로마 건축을 만나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여행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로마라면은 첫째 역사의 도시이죠. 둘째로 예술의 도시이죠. 셋째로는 종교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불교? 이슬람? 아니죠. 기독교죠. 기독교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본산이 이제 로마이죠. 그래서 그런지 로마에 가시게 되면은 이 성당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로마 시내 중심 안에는 적어도 한 300개 정도의 성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처음 보면은 아, 이게 종교의 도시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처음에 받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최초의 건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마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대의 건축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할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자, 오늘 개선문 얘기가 나왔는데 개선문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어느 도시예요? 파리에 엄청나게 큰 개선문이 있죠. 파리는 사실 큰 개선문하고 또 조그만 개선문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도대체 원조가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개선문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뭐예요? 서대문에 가면 있는데 독립문이죠. 그죠? 자, 개선문을 원래 라틴 말로 아르쿠스 트리움팔리스라고 했습니다. 아르쿠스가 뭔가 영어로 말하면 그냥 아치입니다. 개선의 아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개선문은 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문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치가 있죠. 파리 개선문도 아치가 있죠. 그죠? 자, 이 개선문들의 원조가 어딘가 하니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개선문은 원래 외적을 섬멸한 장군이나 황제들에게 바쳐진 기념비입니다. 근데 이 개선식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니 에트루리아에서 유래됐습니다. 에트루리아는 로마가 생성되기 전에 있던 지금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전래된 게 이제 개선식인데요. 에트루리아에서는 이것은 그냥 아주 소박한 종교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로마에 전래되면서부터 이게 양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또 상당히 화려하고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런 개선식은 로마인의 기상과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에서 올림픽 행사가 그리스 사람들의 민족 정서를 단합하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로마 사람들은 개선식을 하면서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개선문입니다. 로마에는 옛날에 개선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딱 3개입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티투스 황제를 위한 개선문이 있고요. 이거는 견후 1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은 3세기 초반에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은 4세기 초반에 세워진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입니다. 이 3개의 개선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첫째, 일단은 이 3개 개선문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둘째,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상한 거는 이게 중고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상하게도 이게 중고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고품이 뭔지는 이따가 한번 봅시다. 넷째, 이게 개선문이 보통 외적을 선멸한 경우에 한해서 개선문을 세우는데 이거는 외적을 선멸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개선문 중에는 황제의 치적을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사실 로마에서는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선해서 들어와도 이게 개선문이 세워지는 게 이제 몇 년 후기 때문에 황제가 죽고 나서 세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저 위에 보면 글씨가 쫙 쓰여져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지고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신의 영감과 숭고한 정신으로 나라를 위하여 정의의 무기로 폭군과 그의 일파에게 복수하였기에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은 승리의 증표로 이 개선문을 헌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신의 영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이 폭군과 그 일파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걸 좀 알려면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번성을 하다가 180년 이후에 이게 이제 멸망의 기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0년, 다시 말하면 3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은 상당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를 보통 군인 황제의 난립시대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이제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됐다가는 또 딴 사람이 와서 죽이고 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평정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를 새로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옛날 그 전통신들의 숭배를 다시 부활시켰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퍼져 있던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황제 혼자서 다스린다는 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두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부는 자기가 맡고 서부는 자기의 동료인 막시미아누스한테 맡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는 또 부황제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황제들은 또 자기들의 관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사실 네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